한 3% 정도 됐다가 덤으로 줬는데 댐으로 주는 거였는데 안 주면은 저희 어장에 고기를 판매를 못 해요. 다른 데 5%할 때 내가 뭐 6% 줄게, 근데 7% 줄게, 한 1조 2천억 정도가 팔려요. 네. 거기서 10% 로스를 준다라면은 1,200억이 그냥 고스란히 그렇죠. 어민들 손에서 나가는 거예요. 어민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상인들한테 쏟지 마십시오. 아침 일찍 산악읍 중화동에 그물갈이 하는 그물갈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월 말이죠. 지금쯤 되면은 이제 겨울 지나고 이제 여름을 준비하면서 그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뭐 겨울 동안에 해조류라든지 아마 그 따개비, 그 다음에 홍합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물갈이를 해줘야 수류가 잘 흘러서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겠죠. 그리고 물고기가 이제 크면은 그물 자체도 좀 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물갈이를 해주는데 우리가 그물갈이 하는 거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그물갈이를 위해서 크레인으로 배에 장착이 되어 있죠, 그죠? 이전에는 사람 손으로 저 그물을 일일이 들어서 옮기고 했거든요. 지금은 장비를 많이 씁니다. 인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게 무겁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런 이제 장비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그 보조를 해줘서 장비를 많이 공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의 인지손을 많이 들었죠. 저런 것들이 국가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물갈이는 우리가 그 한 두세 번, 뭐 3, 4회 이제 봐서 이제 방호라고 하죠. 그물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이제 방호제를 입힌 건데 배도 배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붙지 않도록 하는 그 도료를 칠합니다. 이 건물에도 그런 도료를 칠해서 이렇게 이제 방호를 하면 아무래도 그 홍합, 따개비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붙습니다. 이제 건물을 이렇게 옮겨서 고기 사이즈별로 선별을 할 겁니다. 왜 사이즈별로 선별을 하냐면 원숭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그 집단에 가면은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먹이 먹는 순서도 있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놈들은 뒤로 밀려나겠죠. 그래서 계속 개체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크가는 단계별로 사이즈별로 선별을 해주고 사이즈가 이제 큰 놈들은 큰 놈들끼리 작은 놈들은 작은 놈들끼리 이렇게 그 선별을 합니다. 그 작업들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데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뭐 보셨다시피 선별을 하는 선별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그 어종들은 연어과 어류들, 그다음에 농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유선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지금 조피볼라 우럭은 아시다시피 머리가 크고 아가미가 크죠. 근데 이제 선별하는 방식 자체가 체폭 있죠, 그죠? 물고기 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대부분 선별이 되는데 여기 우럭들은 조피볼락은 머리가 크고 아가미가 크다 보니까 얘네들이 물 밖으로 나온다든지 하면 아가미를 벌려요. 그러면 이 체폭하고 다르게 아가미 크기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아가미를 벌리면 몸집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폭은 커지겠죠. 그래서 선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기 조피폴락 우럭 같은 경우에는 선별기를 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많이 선별을 합니다. 이거 보니까 사장님께서 자갈 돌을 아마 많이 넣어 놓으신 것 같고 구멍을 뚫어 놨죠. 저기도 돌이고 이거는 이제 그물을 내려놓고 그물들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 있죠, 추. 우리 낚시할 때 추처럼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요거를 그물들 귀에다가 전부 다 걸어서 그물의 형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주로 어떻게 저 돌들을 놓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밧줄이 큰 거 있죠, 그죠? 이게 각마다 모서리마다
큰 줄들이 있고 그 줄들 사이사이에 이 돌들을 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요 사장님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선별을 위해서 그물을 올리기 위해서 저 돌을 지금 풀고 계시네요. 해상에서 저는 줄들을 묶을 때 매듭을 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그 막간을 이용해서 매듭을 한번 보시죠. 여기 배에 묶여져 있는 그 있죠. 이것들도 어떻게 했냐면 줄이 여기서 보시면 이 줄 자체가 아주 힘을 많이 받고 아무리 당겨도 나올 수 없게끔 풀리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 자체는 다른 줄하고 같이 이렇게 그 마찰이 최소화되는 그런 형태로 이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묶는 방법도 일반 사람들이 묶는 방법하고 전혀 다릅니다. 저도 이거 잘 못 묶거든요. 이전에는 알았었는데 이게 잊어버리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이 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어서 내려놓고 위에서 당기면 풀리게끔 그렇게 매듭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가두리에서 일을 조금 해봤었는데 그때는 이걸 묶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가두리에서 일을 하면은 이런 매듭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매듭을 못하면 사장님한테 많이 혼납니다. 사장님 맞죠? 지금 그 부자 있지 않습니까? 저 부자의 피에 홍합이라든지 해조류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특히 그 홍합 붙어 있으면 부력이 떨어지겠죠. 그물들 이렇게 하고 하면서 조개 껍질에 그물이나 이런 것들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긁어서 청소를 해 주고 계시네요.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뭐 원래 저는 88년도부터 이게 시작하게 했는데 네. 뭐 중간에 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 한 3년 정도 하다가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횟수로는 28년째. 아 오래 하셨다. 네. 이거 지금 어종은 어떤 거 지금 하십니까? 예, 저는 우럭하고 도미. 우럭 도미. 네. 예. 오랫동안 이렇게 쭉 그 사업 여기 어장을 하시면서 네. 뭐 이렇게 그 아쉬웠던 점 내지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저희 생산 원가가 높으니까 많이 높아졌죠. 예. 특히 사료비 비중이 사료비, 예, 예. 생사료 비중이 높고 그날도 내일 모레부터 뭐 5월 1일부터인가 또 배합사료도 오른다 하더라고요. 네, 한 예, 15에서 한 20% 정도 뭐 예상을 하고 있던데 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이 생산 원가 부담이 아주 많이. 아주 많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는 게 도미는 약 7% 정도의 로스 더 줘야 되고 우럭은 10% 이상 줘야만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한 3% 정도 됐다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강어부터 할 때는 그때는 로스가 없었어요. 예. 예. 그냥 인정으로 덤으로 그냥 주고요. 몇 킬로 더 주는 거. 예를 들면 1톤 뜨면은 네. 뭐 한 쪽지 뜨면 한 3킬로, 5킬로 그냥 덤으로 줬는데 덤으로 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관행이 되다 보니까 안 주면은 저희 어장에 고기를 판매를 못 해요. 유통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시 됐고 예. 왜 이제 예를 들어서 1000kg 예. 1톤을 그 저 유통업자들이 사가면 그 예를 들어서 7% 10%를 하면 1100kg 예. 왜 1100kg 안 주냐 예.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물론 저희들이 돈을 받는 거는 1톤 값을 받는데 예. 예, 이제 덤으로 주는 거 100kg, 10% 하면 100kg니까 그것까지 나와야 자기들은 감량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판매하는 건 저희들은 받을 게 1톤 정도의 돈만 받는데 예, 유통 쪽에서는 1톤 100이 나와야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당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그는 자연적으로 뭐 어민들 자체가 워낙 공급이 많다 보니까 수요는 작고 공급이 많은데 우리 어장에서 내 거 좀 떠가라. 다른 데 5%할 때 내가 뭐 6% 줄게. 예. 그럼 또 다른 집은 내 6% 하고 있으니까 내 7%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워낙 그 양식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양식 어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우럭이라는 것은 제 시기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여름을 넘어가게 되면 고수온에 죽고 적조에 죽고 어병을 하고 이러니까 그 감모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약점을 이용하네. 네, 그렇죠.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감모가 날 것을 예상하니까 우리 어민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생산비라도 건져야 되니까 임금비는 못 버리더라도 생산비는 버려야 되니까 건져야 되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딸려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네, 저희들이 그 우리 통영 예소리 양식회 주관으로 해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그 회원들이 각 지역별로 5월 1일부터 어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유통업체라든지 수협 아니면 배수부라든지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하고 어민들에게 지금 생산비가 높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어민들이 살 수가 없다. 어민들도 좀 각성을 하고 그래서 생산비를 최대한 생산비를 우리가 아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익을 늘려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은행 이자도 내고 보시다시피 힘들고 어렵게. 예, 임금비도 줘야 되고 네. 예, 저희도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로스 10%는 과하다. 이런 걸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을 하자. 예전처럼 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그 선진지 깨나를 갔다 봤었어요. 예. 예, 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로스를 보니까 로스는 없다. 아, 아, 중국도 없어요. 예,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죠.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유통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예, 단체에 파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팔다 보니까 이 유통업자들이 어민들을 상대로 좀 약점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부당하다. 어민들이 너무 손해가 많다. 이게 뭐 키로수로 따지면은 얼마 아닌 것 같은데 돈으로 환산하니까 상당히 큰 엄청나죠. 금액이에요. 예. 엄청납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식 지금 현재 한 1조 2천억 정도가 팔려요. 예. 예. 거기서 10% 로스를 준다라면은 1,200억이 그냥 고스란히 그렇죠. 어민들 손에서 나가는 거예요. 생산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경제성에서 좀 효율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야 유통질서도 좀 잡히고 어민들도 조금은 생활이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어민들이 특히 요리 좀 단합이 돼서 네. 어민들이 합심해서 유통하고 있는 분들하고 마찰 없이 좀 이렇게 잘 풀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들도 그게 제일 좋은 건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유통은 유통대로 또 어민들은 어민대로 고집을 피울 수는 있습니다. 네. 예. 제대로 계산에 넣고 예, 예. 그 계산에 넣은 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고 예. 뭐 판매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이게 잡지 않으면은 바로 잡지 않으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밑에 세대, 그 밑에 세대, 양식업이 계속 진행되는 세대까지는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민들의 잡아야 손해가면서 예. 네. 국가가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예, 국가는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산 어민들이 즉 자율적인 예. 룰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업계가 살아남기가 좀 힘듭니다. 어업인 여러분, 특히 어류양식 하시는 어업인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남고 지금 현재 고유가 시대에 생사료비, 뭐 유류비, 배합사료 모든 것이 경비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 어류를 판매할 때 로스, 즉 더미 10%, 15% 간다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수중에서 돈이 그냥 공짜로 나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걸 팔기 위해서 유통업자를 불러서 조금 더 줄게 내 거 팔아달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협이나 대통출하를 하여 오로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민 여러분 제발 상인들한테 쏙지 마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민들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우리 미래수산 TV도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국 수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힘드신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